대학 생활은 평범하게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며 재밌게 보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아빠 밑으로 들어가 사업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게 된 아빠 회사는 과일과 채소 등을 음료로 가공하고 유통하는 곳이었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과수원과 거래를 해서 음료 공정을 거쳐 여러 영업장에 납품까지 하는 큰 사업이었죠. 회사 직원이 50명 정도가 되고 5층짜리 건물에 사무실과 공장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은 식품 매입과 신생 영업장 관리가 주 업무였는데, 아빠의 인맥이 화려하다 보니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수월했답니다. 그렇게 직장마저 부모님 덕을 보며 일하게 되었으니 제 인생은 작은 실패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성과를 많이 내게 되었고, 아빠와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날도 덜어 있었어요. 28살이 되던 해에는 제가 부사장이 되어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빠 빼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일을 시작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고, 늦은 밤 마지막에 퇴근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부사장으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는 저희 음료식품을 팔아서 영업장을 20곳이나 확보하게 되었어요. 아빠 인맥이 아닌 저만의 노력으로 말이죠. 아빠, 경기 지역에만 20곳과 거래를 텄어요. 모두 번화가에서 홍보만 잘하면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 하윤아, 네가 애비보다 낫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걸 다 이뤘니? 역시 사업가의 딸이라서 그런지 일하는 게 다르다. 이젠 아빠가 은퇴해도 되겠어. 딸내미 덕이나 보고 놀아야겠다. 아빠도 참, 전 아직 멀었어요. 아빠에 비하면 새내기의 애송이라고요. 하지만 두고 봐요.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곳과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제가 매출에 크게 기여하니 직원들은 더 이상 낙하선 부사장이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자로 봐줬어요. 처음엔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해주셨답니다. 그렇게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사장의 소개로 저희 회사와 비슷한 과일 유통업을 하는 신생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 역시 일적으로 만나 일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하윤 부사장님. 저는 과일 유통업을 스타트업하게 된 박진철이라고 해요. 저희는 1등급 과일을 선정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에 비하면 새끼 병아리급이죠. 아, 백화점에 납품하시는군요. 그럼 거래는 어디랑 하고 계세요? 주로 지방에 있는 하우스 농장의 물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윤이 남지도 않고 물건 확보도 많지 않네요. 아직 스타트업이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명함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는 더 많은 식품을 유통하고 싶다며 저에게 거래할 과수원과 하우스를 연결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가르침 덕분이죠. 그래서 말로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철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 때문이 아니라 사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데이트를 신청한 거죠.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반해버렸다며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일렀습니다. 진철 씨는 외모도 준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저도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잡았네요. 이튿날 점심시간에 만난 저와 진철 씨는 초밥집을 가서 배를 채우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하윤 씨는 눈웃음이 진짜 매력 포인트네요. 남자들이 줄을 서죠? 그렇다면 저도 그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면 여자 꼬시는데 선수시거나. 진철 씨가 만나자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진철 씨의 진심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윤 씨한테 진심입니다.
사업 때문에 뭘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전 아무 이유 없이 하윤 씨가 좋을 뿐입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고백하는데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남자다운 모습을 보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며 연인이 되기로 했고 거의 매일 일하다가 중간에 잠을 내서 짧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진철 씨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새벽까지 야근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지 못했죠. 거래를 틀 만한 농장과 백화점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 여러 번 좌절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도움을 주고 싶어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말했던... 그래. 그 친구 사업은 어떻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 아빠 도움이 조금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농장하고 영업장을 꽉 쥐고 계시니까 몇 군데 연결해주면 안 될까요? 녀석,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냐? 뭐 어쨌든 알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 직접 얼굴 보고 파트너가 될 만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마. 그렇게 아빠는 진철 씨를 회사로 불렀고 사업에 성공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자세와 행동 거지를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쏙 들었는지 진철 씨를 만난 지 30분 만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철 씨는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고 앞으로 아빠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철 씨는 아빠의 도움으로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 매출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 저와 연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네요. 저희는 1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진철 씨는 앞으로 바빠지기 전에 저와 100년 가약을 맺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이에 저는 같은 마음이었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서로가 바쁘다 보니 아이 가질 계획은 한참 뒤로 미뤘어요. 남편이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목표를 이루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이세를 갖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저희 아빠였어요.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손주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목표는 어느 정도고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네, 저는 장인어른 회사만큼 사업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5년? 그럼 내가 손주를 보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자네 욕심은 알겠는데 내 딸과 내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하윤이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데 말이야.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늦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었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하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저 자신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아시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저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사업 확장할 수 있게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아이를 가지도록 하겠어요. 투자? 그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나? 하긴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와 똑같았지. 사내가 야망이 없으면 뭐 볼 게 있겠나? 그래, 내가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바로 앉게. 정말이십니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윤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이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께 투자를 받아 남편의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옮겼답니다. 또 직원을 10명이나 더 뽑아서 20명으로 늘었고 아빠의 인맥으로 거래처를 2배 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성공한 기분이 어때? 이제 만족하는 거야? 당신 목표 이상을 이룬 소감을 말해보라고. 그야,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닌데 무슨 소감이 있겠어. 다 장인 어른과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지.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고마워, 여보. 으이그, 겸손하긴. 다 자기 능력이 출중하니까 사업에 성공한 거지. 아빠는 물꼬만 터준 게 다라고. 어쨌든 대박 난 거 축하해. 그렇게 남편은 어찌나 바쁘던지 1년 동안 주말까지 일해서 거의 쉬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이는 5년의 목표를 1년 반 만에 일궈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 덕이 있긴 했지만 남편의 노력과 최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어쨌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남편은 보통 사람들처럼 주 5일을 일하기 시작했고 저와 이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에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집착하지 않기로 하고 하늘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하늘은 좀처럼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욕심이 너무 나서 남편 몰래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까지 써왔다니까요. 그래도 이세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고 저도 남편도 기다리다 지쳐 이세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부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아빠가 중국에 과일 음료를 수출하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들여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채용까지 마치고 공정을 시작하려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빠 어떡해요? 지금 뉴스에 난리예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걸 어쩜 좋니? 벌써 투자금이다 뭐다 해서 수십억이나 들였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아무래도 아빠가 투자자를 구해야겠다. 아빠, 그러지 말고 제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그이한테 투자해준 게 좋게 10억은 넘잖아요. 분명 그이도 도와주겠다고 나설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괜히 우리 때문에 김서방까지 타격을 맞으면 안 될 일이야. 나에겐 무엇보다 하윤이 네가 제일 중요해. 아빠는 실패해도 김서방 사업은 지켜서 네 행복을 지켜야 해.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볼게. 그동안 네가 회사를 지키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알겠니? 아빠는 돈을 빌려서 수습하려고 해봤지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아빠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빠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회사는 저 혼자 운영해야 했답니다. 저는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곳을 유지하려고 힘썼는데 거래처 사람들은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으니 저희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과 손을 잡으며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수십 년을 이어온 인연이라 생각했었는데 회사가 위기를 맞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업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허울이더라고요. 아빠는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 기력을 차리지 못하셨고 저 혼자 회사를 살리려고 힘을 쓰다 보니 지쳐버리고 말았답니다. 결국 제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이가 아빠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에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일어서면 되겠다 생각했죠. 여보, 지금 우리 회사 상황 알지?
사드 배치 때문에 수십억을 날리고 말았잖아.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거래처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 판단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 아무래도 당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아빠는 당신한테 손을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이 20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어? 회사가 안정을 찾으면 돌려줄게.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20억? 그 돈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당신이 돈 달라 하면 내가 내놔야 해? 망해 먹은 건 장인어른인데 왜 똥은 나더러 치우라는 거야? 여보, 왜 그래?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회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컸는데? 그리고 그 정도 자금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장인어른이 나한테 투자 좀 해줬다고 나도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잖아. 난 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생각이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돈은 다른 데 가서 빌려. 그러게, 괜히 욕심내서 왜 중국에다 돈을 퍼부어? 장인어른이나 말리지 않은 당신이나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남편의 태도와 말, 그리고 무시하는 발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중국 사업은 사드 배치만 아니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선을 긋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은혜를 입었으면 돌려줄지도 알아야지. 지금 당신 도움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도와줘. 저는 당당하게 투자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썩은 미소를 짓더군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어. 당신 회사 도와주려다 나까지 떠내려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여튼 생각 없이 사업하는 것들이 꼭 남 탓이나 하지. 멍청하긴.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기적인 위선자였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지들이 말아먹고 나한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순히 내줄 줄 알았나. 아,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부도 처리해. 제가 알던 남편은 더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본 게 그 이의 본 모습이고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결국 남편에게 거절당한 저는 쓰러진 아빠를 대신해 아빠가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찾아가 회사 사정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른 척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만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답니다. 그래도 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저희 회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과수원 사장님들과 저희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사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저희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저는 사방팔방을 홀로 뛰어다니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물거품이었고 어느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를 부도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이는 씩 웃더니 뭔가를 내밀었어요. 바로 이혼 서류였답니다. 도장 찍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뭐야 이게?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회사가 망하니까 바로 이혼 서류를 내미네? 당신 나랑 결혼한 게 돈과 배경 때문이었니? 사랑 따윈 없었던 거야? 그걸 이제 알았냐? 야, 나는 너처럼 나대는 여자는 질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찢어지자.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게. 당신 아빠가 나한테 준 투자금이 있으니까 기꺼이 베풀어 줄게. 행여나 소송할 생각은 하지 마. 만약 덤비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야 할 거야. 알아듣겠지?